자, 우리 입주자 관리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45페이지요. 오늘은 20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유형 중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공구별 입주 이야기예요. 공구별 입주. 공구별 입주에서의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공구라고 하는 정의, 공구의 정의, 공구의 정의, 그리고 요 공구별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실익, 요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구의 정의는 사용,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착공이죠. 착공을 먼저 하니까 착공 검사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하는 곳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9하고 209 있다. 그러면 109는 임의입니다.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09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강행이에요. 그리고 209 구성할 때 이제 다시 구성을 하게 되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하였다가 구성하였다. 예, 관계없습니다. 구성했다가 구성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여기 구성할 수 있다. 이러면 잘못됐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네요. 그죠? 과반수니까 10명이면 과반수가 6명이에요. 6명 찬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과반수. 뭐 똑같은 얘기고요. 4번 보시면 임시회의 소집 이야기를 해요.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두 가지죠. 14일 이내에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데, 임시회의를 14일 이내에 소집을 하게 되는데,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또 입대 구성은 3분의 1 이상, 이렇게. 이건 이제 입주자 등이고,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죠. 14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10일 했다 그러면 24일 전에 해야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5번도 과반수니까 이렇게 6명이 맞습니다. 자, 21번 이제 또 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 동별 대표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항상 이제 한번 했으니까 3, 4, 5 요거는 관리비 등, 요거는 사퇴. 이건 두 가지, 100만 원하고 금고 이상 이렇게 되죠. 자, 1번은 금고 이상이니까 5년 맞고요. 2번 집행유예, 집행유예 이제 금고 이상이 실형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행유예다, 이 집행유예다 그러면 기간 동안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되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선관위원 당연히 안 되고 4번 보시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았다고 5년 맞죠? 예. 관리비 사용료. 예. 그래서 이제 요 유형 문제는 거의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자격 요건은 요 3, 4, 5 그 숫자 위주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도록 하죠. 자, 22번 문제인데요. 선관위요. 선관위 하게 되면 의원 수죠. 그래서 5명 이상 9명이에요, 홀수로. 예. 물론 이제 작은 규모의 경우, 500세 미만은 3명까지도 하는데, 우리 지문에서 500세 이상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 보시면 이제 자격 요건을 이야기할 때 사퇴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위촉, 그러니까 구시군 선관위 직원을 한 명 위촉하는 문제는 이건 500세대 이상에서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300세대 이상, 그래서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선관위의 임기, 이런 임기가 국토교통부령에 안 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관리 규약.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면 모든 선관위 임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공동주택별로 다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다 과반수를 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예, 당연히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배우자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예, 5번. 예, 잘못되어 있네요. 5번도 당연히 잘못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13회 때 문제인데 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지문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되고. 자, 첫 번째는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청구권. 청구권 그러면 넷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대표 선수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죠.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는 청구권을 갖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 지문도 많이 이제 실제로 했을 때 많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왜 어려운지 이해를 정확히 안 하면 암기하면 어려워요. 지금 이제 이것도 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은 누구의 권리냐면 관리 주체가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입대 의결을 맞죠. 의결을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입대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문제는 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돈이 나간다. 그러면 다 입대 의결.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지문은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노무관리에 입대가 관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택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이해관계가 침해할 수 있고요. 4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5번 보시면 이제 요런 지문도 이게 어려워요. 자, 우리 이제 안전관리 업무가 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공동주택에서 안전관리를 한다. 안전관리 업무는 누구의 의무냐? 이거 이제 관리주체 업무죠. 관리주체 업무예요. 관리주체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업무를, 이 관리주체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누굴 둬요? 관리사무소장을 두죠. 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 관리처 업무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관리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지휘 총괄권은 관리처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위해서 소장이 하기 위해서 건건별로 매번 의결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냥 법으로 지휘 총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되고. 이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둘이 어떤 관계냐 도대체? 라고 할 때, 이런 관리체 업무를 법으로 정해놓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실행할 사람이 바로 관리사무소장이다. 그럼 실행하라고 해놓고 관리체 업무를 주의총괄하게끔 권한을 줘야 실행을 하는 거지. 이걸 안 주고 실행해봐라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총괄권은 당연히 법률에서 주는 거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최근 나오면서 단순하게 암기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25번 문제는 그냥 운영윤리 교육이고 뭐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냥 주관식 문제지만 오히려 훨씬 더 쉬운 이야기죠. 4시간 합니다. 그죠? 4시간. 10일 전에 통보해요. 매년 실시합니다. 시장 등이 하는 거죠. 강행교육이다, 그 얘기. 그래서 요게 이제, 입대 운영교육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6번 문제는 요 이야기를 또 한번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뭐, 전산화, 뭐 이런 내용 하면 좋고, 2번 4시간 했다.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했다. 좋고요. 10월 1일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15일에 10일 전에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그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일부도 지원할 수 있고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야 되는데 5번에 보시면
지금 2년 걸렸네요. 이건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뭐 28번 이게 이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문제인데요. 27번은 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분쟁조정위원회. 우선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크게요. 이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와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볼 때,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건 대통령령에 있고, 요거는 이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요거는 대통령령에 있고, 요것도 대통령령에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과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그 구성과 운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27번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고,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 구성은 대통령령이에요. 예. 그래 1번이 잘못되어 있고, 리모델링, 뭐 사용자, 관리주체 다 분쟁이 됩니다. 아무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 28번 문제를 보시면, 예, 시군구 자치구에 이제 이건 이제 시장 등이 이제 하는 시군구에 두는 거고, 그리고 10명 이내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28번 2번 보시면 15명 이내,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제 분쟁조정사항.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 참여하냐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심의 조정 이야기죠. 그래서 뭐 리모델링, 장기순, 충당금 뭐 다 하는데, 그 1번 보시면 전유 부분은 하지 않아요. 전유 부분은 관리를 입주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유 부분은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고, 30번 문제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제 요 구성 관련해서 임원 구성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누가 이제 참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관리사무소장은 당연히 주택관리사이어야 되고요. 5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되면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임기는 3년. 예. 그래서 주관식 5, 3 예,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박스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이제 기출문제 박스인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 49페이지 그 박스는 좀 지워주시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차인 대표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31번이요. 그 박스, 지금 이제 31번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고, 박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요거는 이렇게 삭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임의기구다. 맞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의기구예요. 그 다음에 5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5일 전까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관리하겠다 그러면 시장 등의 인가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예.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부도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회의가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승인 요청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승인 요청할 수 있고요. 요때 당시 이제 출제할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그러면 임대 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시험 나오기 전까지는 협의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바뀌면서 협의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점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처럼 할 수 있다 그럼 잘못되어 있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이제 대통령령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이 부분인데, 이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한다 그러면 이 의원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2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돼요. 내일 모레 글패 뭐 어디서 모인다 뭐 이렇게 2일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다. 결국 뭐 어렵게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 당사자 간에는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조정조서의 내용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일 전 조정조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33번 문제를 좀 보실 텐데, 요거 이제, 요 임차인 대표의 일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33번이요. 임대주택의 관리. 의외로 이게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민간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1번 보시면 의무 기간이 지났다. 그럼 분양 전환하는데 이 특별선 충당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임대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분양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한날 한시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환 기간.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제 같이 산다는 거예요.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고 분양 임대가 같이 있다고 해서 돈을 안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는 특별선 충당금을 걷어야 되고 분양은 장기선 충당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둘 거냐 이게 요율이 달라서 이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날을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모두 특수충입니다. 분양도. 그러니까 요 시점 인수인계한 날부터 장수충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이 특수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입주자 대표에 줘야죠.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에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내용이 이제 옳게 표현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라는 거 빠지죠.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하나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체관리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신고가 아니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3번. 그 다음에 5일 전까지 이거 알려줘야 되고 또 당연히 임차인으로부터 경비를 받을 수 있죠. 사실 이제 요 지문 하나만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주거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동 주거 관리는 이제 이론이라서 뭐 어렵지 않게 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34번 문제는 요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FM이라고 하는 것과 PM이라고 하는 것, 또 TM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 이거 이제 입주자 관리죠. 관리를 우리 이제 주거 부동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 자산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자산 관리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3번 지문 보시면 3번 보시면 공동 주거 자산 관리에 있어서 입주자 관리는 설비 운전하는 거다. 이건 이제 설비 운전하는 건 여기죠.
그러니까 입주자 관리가 아니고 시설 관리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야기는 또 한 번 또 물어봤는데요. 요거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예, 2번 보시면 주택은 뭐고, 또 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주택은 물리적 공간 자체고 주거는 거기에 있는 문화까지도 얘기하죠. 그래서 2번은 주택이 문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택은 공간만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바람직한 리더십. 이게 이론이라서요. 리더십 전망을 제시하고 이러면 되죠. 이 자체가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거 이제 3번, 3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7번 문제, 공동 주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 주거 자산 관리든 주거 관리든, 이러한 부분에서 이론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표현이 이제 적정하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37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잘 읽어보면 5번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합의하지 말고 소송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소송이 최우선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거 이론은요, 이게 잘 읽으시면, 근데 이제 지문은 다 길어요. 지문은 길지만 잘 읽어보시면 답은 쉽게 낼 수 있어요. 다만 요건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53페이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13회 때 보시면 38번 주거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번 보시면 공동 주거자산관리에 있어서 테넌트 매니지먼트인 입주자 관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회계 업무, 보험, 세금, 보험, 세금 이런 거는 여기에요. 보험, 세금, 인력 관리 이런 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비스죠,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TM이 보험, 세금 총체적인 거다, 그건 아니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예. 그리고 39번 문제도 이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여기 39번 문제도. 39번에 3번 보시면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정 소송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질문. 요것도 그러니까 한 번 요거 나왔다, 요거 나왔다, 또 요거 나왔다, 요거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요건 반드시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0번 기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 문제입니다. 18회 때 나왔던 문제도 답 3번 보시면 동별 대표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소송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 주거 이론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다투지 말고 혹시 분쟁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화해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서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자, 이제 예상 문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실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요 사용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건 여러분들 아까 기출문제 과정에서 보셨지만 동별 대표자 피선고권, 또 하자부수 청구권, 또 더 나아가서 장기손 충당금이나 하자부수 보증금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하자부수 청구권 당연히 사용자에게였고 2번도 동별 대표자가 있으면 피의 선고권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자, 보셨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리모델링 동의도 전원, 입주자 전원 동의니까 안 되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2, 3번처럼 이거 이제 문제 구성을 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된 유형은 어렵지 않게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를 4번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서술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하나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시고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자, 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라고 하면 이게 입주자 동의냐 아니면 입주자 등 동의냐 요걸 이제 구분하는 거죠. 1번 보시면 1번 장기순 충당금을 쓰겠다. 뭘까요? 장기순 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입주자가 부담하니까 이것도 입주자가 사인을 해야 되죠. 입주자 과반수 이렇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2번,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겠다.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입주자의 문제죠. 근데 2번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있으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번에 안전관리 계획이에요. 안전관리 계획은 요 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계획하고는 다르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약 제정안에 대한 부분 입주 예정자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쨌든 뭐 이런 거 하면서 비용 나간다. 뭐라 그랬어요? 입대 의결 필요하다 그랬죠? 예,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은 다 과반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 장기수선 계획은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 과반수다. 요거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입주자냐 입주자 등이냐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5번 관리규약인데요. 뭐 이것도 관리규약도 많이 했던 부분이라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리규약 준칙이 필요하고 그걸 참조해서 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시도지사가 만들고 이거는 입주자 사용자가 만들고. 자, 1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준거가 되는 준칙을 만들어라. 맞죠? 입주자 사용자는 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만든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입대가 제한하지 않죠. 분양되고 최초 입주자 구성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누가 제한해요? 사업주체가 제한하죠. 따라서 5번은 3번 내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어렵지 않고 5번에 그 요율 사용절차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지문처럼 이제 이 포함사항만 이렇게 이제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다른데 어디에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리처의 동의사항이나 관리비 납부를 안 했다. 자치기록 구성 또 운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읍번 있잖아요. 비읍. 이렇게 이제 유지 운영 기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승강기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입대 의결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처럼 무단행위 방지, 위반행위 시 조치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입니다. 관리처 업무죠. 그래서 요 비읍, 시옷을 제외한 나머지가 관리규약 포함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는 부분은 예상 문제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승계한 자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죠. 또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한 거예요. 시장 등이 정한 게 아닙니다. 또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관리규약도 당연히 인계하는데 인계를 입주자 대표해야 하는 게 아니죠.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셨는데 사실 이 7번 같은 문제도 조금은 실제 이제 시험장에 보시면, 이거 까다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옳은 것은이고요. 그래서 이 옳은 것은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먼저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십니다. 1, 2, 3, 4, 5 이렇게 읽어보시면 안 되고 그냥 8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사실 함정이 4군데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보셨는데 그 함정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은 뭐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쉽게 이제 함정을 팠고요. 있습니다. 그죠? 2번은 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죠. 시장 등이 정하는 것. 시장 등이 정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잘못돼 있고 시도지사입니다. 3번은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정은 제한 최초의 관리규약의 제한은 사업주체죠. 사업주체. 이게 이제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4번에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에게 하는 거지. 지금 지문처럼 입주자 대표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 틀린 걸 정확히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뭐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관리계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동별대표자,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동별대표자 임기 어렵지만 꼭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주택법에 있는 거. 그래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임 절차 사유만 들어있다. 그래서 임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자, 9번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성격이다. 옳지 않은 것.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번 보시면 결격 사유, 상실 사유. 뭐 이거는 많이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결격 사유 그러면 3, 4, 5 정리할 수 있죠? 3개월, 4년, 5년. 예. 그래서 3, 4, 5와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5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이제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셨고 핵심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답이 이제 탁 눈에 띄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선거 관리 이야기를 하죠. 선거 관리. 여기도 우리 이제 선관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구시군 선관위는요 2가지 하는 일이, 하나는 선거 지원, 투개표 관리, 또 하나는 직원 위촉이죠. 일명 위촉. 근데 이제 구분해야 될 것 중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모든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500세대 이상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11번에 3번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이제 500세대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볼 텐데요. 12번은 뭐 어렵진 않은데요. 뭐 이런 패턴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임원 이야기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임원의 임기가 어디 있는지는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얼마인지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5번 보니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이거 대통령 영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규약으로 정하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옳은 것은인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뭐 숫자가 틀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1번 5명 이내로 한다. 아니죠. 몇 명이에요? 4명 이상으로 한다. 2번 보시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의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답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자격 요건을 이야기할 때 주, 개, 육, 입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등록이 있고 계속해서 6개월 입주자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 선거는 누가 하냐면 입주자 중에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입주자는 누가 뽑아요? 선거구 입주자 등이 뽑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2번 지문 보시면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이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입자는 투표를 못하느냐? 아니요.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죠. 근데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 틀린 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지문 훈련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입주자 관리에서는 입주자냐 입주자 등이냐 이건 무조건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니까 반드시 정의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러면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옳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3, 4, 5 이야기할 때 이 5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5번 그랬는데 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번 그 임기는 임기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임기 2년이죠. 연임이 아니고 중임입니다. 한 차례 중임.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출마자가 2회 이상의 선출 공고했는데도 없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입자 동의를 받아온 중임 환자도 가능한데 이 중임 환자도 다른 새로운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또 이것도 상실한다. 뭐 이런 이제 조항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이렇게 13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자, 14번에 네, 14번에 입자대표의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옳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초기 관리할 때 이제 정리를 해서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답을 내죠. 뭐 어려운 뭐 함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옳은 것은이니까요. 이것도 틀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1번, 입자는 이 사업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고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2번 보시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6개월 이내 구성을 해야 돼요. 2번도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관리방법 결정은 이 결정 문제, 관리방법 결정 문제는 그 세 가지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규약을 개정한다든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한다든지 관리방법을 결정한다든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시회의는 10분의 1, 입자 등의 10분의 1, 또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죠. 근데 구성원 4분의 1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3인 이상이 이사가 아니고 2인 이상이 이사죠. 예. 자, 볼 수 있고 15번입니다. 예,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번이 일단 옳고요. 이제 틀린 부분만 보면 이제 이것도 옳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틀린 데 4개를 찾아야 돼요. 1번 어디가 틀렸냐면 관리규약은 입대가 만드는 게 아니죠. 관리규약은 제외. 두 번째 이건 답이 되고 3번 보시면 전유 부분은 어쨌든 어떤 이야기에서 전유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건축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네, 위탁관리 이거는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틀려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계속 틀립니다.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뭐 계속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부분은 또 계속 맞춰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한 6, 70점대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 점수가 이제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16번 문제에서 임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자,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했어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한 명이 출마했다. 한 명. 그러면 과과죠. 과과.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해임을 하겠대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그죠? 과과. 선임의 방법으로 해임을 하니까.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을 하니까. 자, 이 동별대표제 임기를 어디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죠.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임기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임기를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해놨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예, 2년 이렇게 돼 있고 한 번만 중임, 한 번만 중임이에요. 이렇게. 근데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특혜를 주는데 어떤 특혜를 주냐면 요 사람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할 때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줘도 돼요? 예, 입자 등 그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이 500세 미만의 경우에 선출 공고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줄 수는 없고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이자가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임 환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자도 새롭게 누구 하나가 이제 등록을 했다. 다른 후보자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요 자체가 이게 없어진 것, 그러니까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죠. 요자가 이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뭐 이건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죠? 5번은 뭐 어렵지 않네요. 자, 17번입니다. 선관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 예, 옳지 않은 것, 예.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해임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이 선관위 소속 직원 한 명의 위촉 문제는 항상 500세대 이상인 경우라 그랬어요. 그거 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엔 옳은 것은이니까 이거 좀 틀린 네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18번 문제를 통해서 선관위를 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18번 선관위 옳은 것은 1번 입주자 등은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선해임하기 위해서 임원 동별 대표자 이랬는데 실제로 이 선관위가 당연히 구성돼야 되는 건 임원이 아니라 회장 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는 지들이 뽑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2번은 선관위 구성 운영 업무 이런 걸 국토교통부령에 두지 않아요. 이 선관위는 다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퇴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냥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요 사퇴한 기간만 될 수 없어요. 요걸 꼭 주의를 합니다. 사퇴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퇴할 당시 그 기간 동안만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4번은 매번 했지만 500세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뭐 선관위에서 거의 매번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 문제를 푸셨지만 실제로 이제 네 곳의 함정, 네 문제를 이제 푸신 거죠. 그다음 19번은 뭐 어렵지 않고요. 관리 방법 결정은 일반적으로 과반수로 하니까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 20번 문제도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0일 이내 해야 되느냐, 15일 이내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소장님 뽑으셔야 되고 주택관리업자가 한다 그러면 전문가니까 15일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번 분쟁조정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 2번 보시면 하자 책임 범위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인데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건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제 약간의 이제 수정도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개정책 이 조금 이제 개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고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선 이제 위원 구성하면서 예전에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이야기 이렇게 1, 2, 3, 4, 5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들어갔죠. 위원 구성하면서 위원 중에 우선 위원은 10명 이내입니다. 그죠?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6명은 민간위원이에요.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잖아요. 민간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이 6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조교수 이건 같습니다. 한 명 조교수 이상의 경력은 1년 이상을 경력 가진 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전엔 다 묶어서 10명 이상 그랬는데
각각 한 명 이상은 다 있어야 됩니다. 각각. 자, 두 번째는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것도 1년 이상, 한 명 이상. 자, 세 번째, 요것도 법이 이제 바뀐 부분이죠.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요것 경력은 3년 이상이죠. 한 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요 3년의 경력이 주택관리사가 된 후의 경력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되기 전의 경력은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된 후의 경력이 3년 이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5급 이상 공무원, 또 LH 뭐 이런데 관련 업무 뭐 이렇게 다 이것도 관련 업무를 한 사람 한 명 이상씩은 다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요 6과 요 3, 뭐 요거 답은 바뀐 게 없는데 요거 그냥 주택관리사 3년 이상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된 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 좀 주의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공동주거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뭐 이건 뭐 말씀드렸지만 이론이라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5번 보시면 코하우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코가 합성된 뭐 이런 의미잖아요. 함께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하우징 협력을 하게 되는데 협력은 주민 간 협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행정과 협력이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자 관리를 보셨는데요. 관리규약은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입자 대피회의도 그 결격사유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임대주택 분쟁 규정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개정된 부분, 또 공동주택 그 관리와 관련된 부분 말고, 우리 이제 이론 관련된 부분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인사 관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